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제20대 여야 대통령 후보님께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대통령을 저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굉장히 힘드니까 경제에 관련된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은 이미 후보자들이 발표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외교, 특히 복지, 그다음에 문화, 뭐 또 우리가 교육,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각 후보 진영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TF단이 있어서 이런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발표하려고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영상을 찍느냐 하면 저는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육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보육 정책의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차, 2차, 3차 중장기 보육 발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 발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보육 정책의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함께 키우는 뭐 건강한 아동,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영유아의 어떤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보육 정책이 지금 펼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비전과 어떤 목표와 이런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비하게 아직 달성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 발전은 2020년도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 보고 지켜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20대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정확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국가의 리더자가 어떤 그 생각과 또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진영의 그 분야의 전문가인 TF단이 구성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보육 정책의 이렇게 흐름이라든가 또 이렇게 업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는 우리가 보육 정책의 과제가 시설 확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년대잖아요. 굉장히 어린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쉽게도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MF 여파로 인해서 보육정책 발전이 조금 둔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IMF 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부터 이게 보육정책이 실시가 되긴 했지만 곧 정부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온 정부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어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의 어린이집이 많이 좀 증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우리 보육 정책의 딱 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와 또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육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한 게 무상 보육이 정책 과제로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과정이 만들어지고 무상 보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보육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예, 보육의 어떤 공공성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또는 보육의 어떤 품질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가 책임이 좀 확대가 됐고요. 예, 우리가 영유아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됐고 또 공공성이 계속 이어서 지금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육 서비스의 어떤 품질이 좀 향상이 되는 정책, 그리고 부모의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보육 정책을 보게 되면 이 수요자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위한 어떤 보육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서도 보면 저희가 1차, 2차, 3차 모두 예, 수요자 중심의 우리가 보육 정책이라든가 수요자의 어떤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보육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20대, 예, 우리 제 20대 우리가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어떤 보육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보육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좀 더 포함이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보육 정책은 큰 우리가 보면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 방향은 우리 공공성, 예, 또 우리가 투명성, 그리고 또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방성, 그 다음에 전문성에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육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전문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은 예,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 예,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2022년도 새 정부가 들어오는 그 정부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예,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실현이 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려면, 또 부모가 만족한 어린이집이 되려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교사들이 하루 종일 우리가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될 수 있겠죠. 그런 정책이 앞으로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에서 조금 더 우리 관점이 좀 변화된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람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그런 어린이집이 되려면 그 안에 보육교직원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근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희망하는 전 보육교직원이 희망하는 그런 보육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 예, 어떤 어린이집일까요? 예, 좀 더 보육교사의 어떤 전문성이 강화되는 정책,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특히 이 보육교사의 인권이라든가 안정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정책이 펼쳐질 때 우리가 교사들이 좀 더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어린이집, 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론 굉장히 자질이 갖추어져야 되고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고 이 전문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어린이집 방학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차 중장기 보육 발전에서 계획이 되었었는데 실행이 아직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1학기, 2학기,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이 우선은 짧겠지만 어린이집 방학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육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수 교육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교사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도 하고 순구 교육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모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이 교사들이 꼭 받아야 되고 원장님들이 꼭 받아야 되는 그 직무 교육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순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부담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체제가 다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좀 더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2020년도 올해 7월에 서울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가 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 0세 반은 1대2로, 그 다음에 만 1세 반은 1대3, 만 2세 반은 1대5, 그 다음에 만 3세 반은 1대10, 그 다음에 만 4세, 5세는 1대 15 비율로 축소를 되어야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하는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가 모두 대상이긴 하지만 우선은 단계적으로 영아부터 0세부터 그 다음은 1세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좀 축소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펼쳐졌을 때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을 하고요. 보육교사의 직급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직급을 보게 되면 원장님, 그 다음에 주임교사, 교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원감, 그 다음에 뭐 수석교사, 그 다음에 주임교사, 교사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가 원장님, 그 다음에 원감, 뭐 수석교사 또는 뭐 선임교사 또는 주임교사 또 교사 담임도 있고 비담임 교사도 있겠죠. 그리고 보조교사 이렇게 해서 교사의 직급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교사가 직업적으로 교사직이라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또 교사들이 보면 장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직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보육 과정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 과정이면서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놀이 역량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 좀 펼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을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 급여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예,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지만, 예, 또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안에 우리가 보면 급여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새 정부에서는 이런 보육교사의 급여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보육교사의 호봉제가 인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모든 어린이집이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보육료를 가지고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가 현실이 되어졌을 때, 보육료가 좀 현실화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단임 교사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우리가 비단임 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교사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라든가, 물론 지금 대체 교사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어린이집에 비단임 교사가 있을 때 교사들이 좀 더 근무 환경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또한 어렵다라면 우리가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부터 우선 그런 어떤 지원을 하면 어떨까,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어린이집에 우리가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그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비를 조금 더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중에서 이 쉴 권리를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 물론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휴게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많이 알겠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아이들 교실에 놓고 제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교사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비단임 교사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면 이런 어떤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근무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보육교사의 인권, 그 다음에 안전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 안에는 원장님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학급을 운영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또 교사로서 안전하게 보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인권과 안전 물론 보장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영유아 인권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의 인권이라든가 안전권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극한 직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극한 직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또는 원장님들이 낮 동안에 안전한 터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또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육권이라든가 교육권이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첨단 기관이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이 오해로 인해서 나의 인권, 교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이 설치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우리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이 우리가 설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또한 어렵다라면 우리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가정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육교직원 원장님을 포함한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우리가 전담 기관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 정부에서는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 또 우리 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보육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그 여야 대통령 후보님들이 제 영상을 다 볼 리는 없겠지만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람을 하고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또 우리가 공약 발표를 하질 않았고요. TF단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예, 공약을 지금 발표하기 전에 예, 지금 다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육 정책을 펼쳐질 때는 예,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지금까지 펼쳐졌다라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공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또 바람을 합니다. 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예, 널리 펼쳐 주시고 멀리 알려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굉장히 많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예, 좀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우리가 희망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또 영상, 또 강의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